홍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홍콩 소식인데요. 지금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거든요. 홍콩도 지금 꽤나 심각한데 한번 함께 보러 가시죠. 최근 이런 기사가 떴죠. 마스크 못 벗는다. 홍콩 시민들 마스크 쓰고 대규모 시위.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시위 사태가 되레 격화하는 모습이다. 라면서 코즈웨이베이 지역과 그 다음에 빅토리아 공원과 침사추이 등에서도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 4일 홍콩 정부는 시위 확산을 막는다며 공공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발표하고 5일 0시부터 이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홍콩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4일과 5일 이틀 연속 홍콩 곳곳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나 가면 등을 쓰고 홍콩이여 저항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영화 V4 벤데타 다들 아시죠? 그 가면 쓰고 다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의 상징이 된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가이포크스는 1605년 가톨릭과 갈등을 빚는 영국 성공회 수장 제임스 1세 국왕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인물이라고 하죠. 데니스 구억 등 야당 의원 24명은 전날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고등법원에 복면금지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회의 몫이라며 캐리람 행정장관은 정치적 반대자를 반역죄로 몰아 탄압한 영국 헨리 8세와 같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운 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14살 소년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인데요.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총격을 당한 건 지난 1일 18살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을 가슴에 맞고 중상을 입은 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찰은 사과나 해명을 하기는커녕 전날 저녁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4살짜리 소년을 폭동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홍콩에서 폭동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홍콩은 폭도들의 극단적인 행동 때문에 매우 어두운 밤을 보냈다라며 함께 폭력을 규탄하고 폭도들과 결연히 관계를 끊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그 전체 91개 지하철역 중에 이날 폐쇄된 역만 해도 49곳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그 대한민국의 과거의 그 역사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린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폭도로 몰아가고 이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정부가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 홍콩에 있는 실제 제 대학생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배울 점도 많다고 저한테도 항상 한국인들께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바로 보러 가시죠. 실제로 제가 6월 말쯤에 홍콩에 다녀왔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때가 제가 홍콩에 직접 취재를 갔었는데요. 당시 그 검은 대행진 200만 명 정도 모였던 검은 대행진에 직접 참여를 해서 홍콩 친구들과 함께 그 거리로 이렇게 나가서 요 장면들을 취재했습니다. 이 2층의 프레스센터 쪽인데 요 뒤쪽까지 사람이 쫙 깔려 있었고 당시 요 촬영하는 뒷면 있죠. 뒷면까지도 길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 제가 이 영상을 좀 많이 늦게 다룬 거거든요. 사실 요 연락이 10월 한 1일인가 제가 며칠 전에 온 연락이에요. 저한테 제발 이 내용들 좀 외부에 알려달라면서 저한테 이제 온 연락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또 이제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막 김희성만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네, 정말 고마워 희두. 나는 김희성 MBC 방송 스트레이트가 꽤 포괄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이거 번역기 돌린 거라서 매끄럽진 못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좀 잘못된 부분 살짝 바꾸긴 했는데 아무튼 나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MBC 스트레이트를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MBC가 요즘 엄청나게 맹활약을 하고 있죠. 돌아온 마봉춘. 김희성 씨는 다들 아시겠지만 홍콩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서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꽤나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런 뭐 신청을 했는데 경찰이 현재 그 여러 차례 평화 시위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목소리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시민들은 SNS와 포럼에서 서로 다른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이 사회운동에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여기에 리더가 없어서 경찰이 당시에 누구를 책임자로 잡을 수가 없어서 말 그대로 여기도 이제 자발적인 그 시민들이 거리로 모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단거리에서 학생들을 사살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사진과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6발이나 쐈고 그 다음에 수많은 후추 스프레이, 체류가스, 염료와 체류 스프레이가 들어있는 물대포, 뭐 고무탄 뭐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 우리는 그러니까 시위자들이 몇몇이 가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쁜 경찰을 돕고 시위자들을 공격하는 상점과 건물망 공격한다고 하는데요. 그 가게에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유리창만 지금 이렇게 부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먼저 공격하는 사람들만 공격한다고 합니다. 어떤 나쁜 놈들은 심지어 우리의 시위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부식성, 산성, 칼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경찰이 그 어떻게 대하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김희성 TV, 뭐 스트레이트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거를 그 더 통해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이 홍콩과 함께 있다는 것에 매우 감동적이라며 한국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몇 가지 정치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그 총탄이 심장과 폐를 뚫고 옆에 대동맥 옆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고요. 뭐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경찰이 시위자하고 기자들 그리고 이걸 그 돕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과거에 홍콩에 갔을 때 그 친구들과 함께 갔던 길만 있다고 하는데 오늘 홍콩 정부가 마스크 방지법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 다뤘던 그 기사죠. 10월 1일 이후에 홍콩 시민들은 이미 매일 많은 다른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마스크 착용 금지 CNN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뭐 안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기 위해 뭐 비상사태가 또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러면서 이제 홍콩의 존리 그 보안국장인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튼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시위대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고맙다면서 사실 본인은 홍콩 정부에 매우 슬프고 실망스럽다며 홍콩 교육국은 모든 학교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학교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황이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진짜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동영상 하나 또 보고 갈게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홍콩에 다녀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경찰이 되게 협조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2박 3일 정도 갔다 왔을 때 홍콩이 그 경찰들도 그 12시까지인가? 그 정해진 시간까지는 되게 협조해주고 안내해주고 약간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해진 그때 당시에 집회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총을 쏜다고 했었거든요.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그리고 그때도 그 사회운동의 리더가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튼 홍콩의 상황이 매우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홍콩에 이렇게 막 뭔가 아무튼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홍콩에서 온 이러한 소식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홍콩 이외에도 그런 노노 재팬 반일 운동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제가 전할 게 정말 많은데요. 아무튼 그 홍콩 가 있는 유튜버들 호텔에서 못 나오고 방송 중인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국을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한국을 되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죠? 뭐 우리나라와 홍콩의 차이는 뭐 있겠죠. 당연히 완벽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정부의 관점에서 언론이 받아적고 있는데 정부의 관점에서는 저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총 쐈다.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옹호를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5.18 과거에 그들이 전두환 정권이 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관점에서 지금 되게 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려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저 홍콩을 옹호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외교적인 문제가 있죠. 외교적으로 지금 저희가 중국의 입장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가지고 어떤 입장 표명한 건 당연히 안 된다 생각합니다. 뭐 여당도 마찬가지겠고요. 다만 이런 상황이라도 널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다들 홍콩을 지지합시다. 홍콩 왜 저렇게 옹호 안 하세요? 뭐 이런 논리로 방송하는 게 아니라요. 홍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불과 어저께 평화 촛불 집회를 하게 된 것도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런 선배님들 당시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런 열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또 많이 알리면서 네, 공짜 없담님 좌파 여러분 민주당은 홍콩 민주화 사태에 대해서 왜 단 한마디도 못하나요? 우파는 그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합니다. 우파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시면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을 지지 못하시나 봐요.